구미공단에서 과불화 화합물을 낙동강에 배출하자 대구시는 취수원을 구미공단 위쪽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조사 결과 구미보다 대구에서 과불화 화합물을 훨씬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달 가까이 파업 중인 대구 가톨릭대 의료원 노조원들이 주한교황청 수해레브 대사를 만나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청원했습니다. 한국 천주교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태풍 쏠릭이 내일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구 경북의 지자체가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시가 형산강 수온 오염 문제 대책으로 시행하는 안정화재 살포 사업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22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태풍 쏠릭이 북상하는 가운데 우리 지역 오늘까지 33도 안팎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태풍이 뜨거운 열기를 불어넣으면서 오늘도 덥겠는데요. 송미석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우리 지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5도, 안동 23도, 의성 22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가 34도, 안동 35도, 의성 36도를 보이며 안동과 의성은 관측 이래 8월 하순에 가장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내일 오전부터, 동해상은 내일 오후부터 태풍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매우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됩니다. 큰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30mm에서 80mm로 금요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태풍 쏠릭으로 인해 흐리고 비가 오겠고요. 금요일 사이에 전국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쏠릭이 내일 우리나라를 관통할 것으로 보이면서 전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같은 재해 위험이 큰 곳이 대구 경북에만 200여 곳이 넘는데요. 강한 바람과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을 깎아 만든 대구 부산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바로 밑에 급경사지가 생겼습니다. 임시 방편으로 파란 천이 덮였지만 급경사지는 깊이 깎여 있고 나무 뿌리는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고속도로 배수관에서 물이 흘러나오면서 흙이 깎여 경사지는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비교하면 많이 파였죠. 배도 nin기 파였죠. 여기서 원창강 물이 많이 내려오니까 흙이 이제 내려가 그 하수구가 막히죠. 주민들은 북상하는 태풍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소식에 안절부절 못합니다. 흙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벽들이 금이 갔어요.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집안이 흔들릴 지경이거든요. 올해 3월부터 민원을 제기했지만 태풍이 코앞에 다가온 지금까지도 보강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사 발주를 업체 선정을 위해서 지금 조만간 선정 그 절차를 밟을 겁니다. 이런 급경사지 가운데 D등급 이하로 재해 위험성이 있어 정비해야 하는 곳이 지난해 경북에서만 82곳입니다. 최근 들어 위험한 급경사지가 많이 늘었지만 관련 예산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북상하는 태풍 쏠릭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급경사지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경북에서만 240곳에 이릅니다. 대구도 하천 징검다리나 급경사지 등 18곳이 인명 피해 우려 지역입니다. 지자체는 태풍에 의한 갑작스러운 붕괴에 특히 조심하고 기상정보에 귀 기울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태풍 쏠릭은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보여 대구와 경북 지역 지자체가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태풍 쏠릭이 가까워지면서 대구와 경상북도는 모두 비상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대구시는 강한 바람과 많은 비에 따른 피해가 걱정된다며 옥외 간판과 공사장 타워 크레인 같은 시설물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지대 주택에는 침수가 되지 않도록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응급 복구 등 빠른 수습을 위해 모든 직원이 비상 근무하고 소방과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협조 체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국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저수지 141곳을 비롯해 저수지와 배수장 등 580여 곳에 배수문과 펌프, 선로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낮은 지대와 상습 침수 지역에는 미리 대피 준비를 하고 가로등이나 고압 전선 근처에는 가까이 가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리나 하천을 이용할 때는 안전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합니다. 경상북도는 또 농가에는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배수로에 잡초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을 고정하고 양수기 같은 방제기기 확보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최근 구미공단에서 과불화 화합물을 낙동강에 배출한 사실이 드러나자 대구시는 기다렸다는 듯 대구 취수원을 구미공단 위쪽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국 공단의 과불화 화합물 배출을 살펴보니 구미공단보다 대구에 있는 공단에서 훨씬 더 많이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미공단이 과불화 화합물이라는 물질을 낙동강에 배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구시는 즉각 취수원 이전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 취수원에 대한 위기와 불안이 구미공단으로부터 지금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구미공단 상류로 옮기자는 것이고, 구미공단 상류에 있는 취수장이 가장 가까운 취수장이 해평 취수장이기 때문에 그걸 공동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이후 환경부가 전국 산업단지 합폐수 처리장 42곳을 조사했는데 문제는 구미공단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구 3곳과 구미 1곳, 음성 1곳 등 모두 5곳에서 과불화 화합물이 먹는 물 감시 기준보다 높게 검출됐습니다. 성서산당 공공폐수처리장의 경우 과불화 옥탄산이 1리터에 4.8mg 검출돼 구미 4단지보다 300배나 많았습니다. 달서천 공공하수처리장 역시 구미의 15배, 대구 서부 하수처리장도 13배 더 높게 검출됐습니다. 식수원인 낙동강에 나쁜 물질을 흘려보낸다며 구미시와 구미공단을 비난했던 대구시로서는 할 말이 없어진 셈입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산업단지 아래쪽에 있는 정수장의 과불화 화합물 농도는 마시기에 문제없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환경부가 전국에 있는 정수장과 합폐수 처리장을 조사한 결과 3개 종류의 과불화 화합물이 먹는 물 기준보다 높게 검출된 5곳 가운데 4곳이 대구 경북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대상 정수장 51곳에서는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검출됐지만 대구 성서산단과 대구 달서천, 대구 서부와 구미 4단지 등 하수처리장 4곳에서 과불화 화합물이 먹는 물 기준보다 높게 검출됐습니다. 환경부는 성서산단은 오염물질 저감 조치를 끝냈고 달서천과 대구 서부 공공하수처리장은 다음 달 말까지 배출원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가톨릭대 의료원이 수백억 원대 회계부정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노조원들은 주한교황청 대사인 알프레드 스웨레브 대주교를 직접 만나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청원했는데요. 한국 천주교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 가톨릭대 의료원 노조원 40여 명이 주한교황청 대사관 인근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최근 5년간 천주교 대구대교구 선목학원으로 나간 전출금 1,280억 원 가운데 결산서에서 누락된 전출금 635억 원의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병원 수익금이 빠져나가지만 대구 가톨릭대 의료원의 노동 조건은 대구 지역 상급 병원들 중 최악으로 민망한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노조는 입사 대비 간호사 퇴직률이 75%나 되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수녀들의 온갖 막말과 행패, 간호사 장기 자랑과 관리사 이삿짐 나르기, 강제 기부금 차출, 임산부 강제 야간 근무와 같은 부당한 일들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가톨릭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이러한 갑질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많은 이들이 분노했다. 한 노조원은 교황청 대사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으면서 감정이 북받쳐 눈시울을 붉힙니다. 저희가 파업을 하는 진짜 이유는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입니다. 조합원 560여 명이 직접 쓴 편지를 전하려고 노조 대표들이 대사관을 찾아갑니다. 이들을 맞이하는 이는 다름 아닌 교황청 대사인 스웨레브 대주교. 스웨레브 대주교는 노조 대표들이 전달하는 편지를 받으면서 이들의 말을 경청합니다. I will read his letter, give my support to all the employees of the hospital,
I am close to them and I will pray for them. 대구 가톨릭대 의료원 노조가 병원과 천주교 대구 대교구 선목학원의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주한 교황청 대사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번 사태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포항시가 형산강 수은 오염 문제 대책으로 시행하는 안정화재 살포 사업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효과도 미지수인데다 이번 태풍으로 모두 쓸려 내려가 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장미쁨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준치의 13,000배에 달하는 수은이 검출된 형산강에 3에서 5mm 크기의 알갱이가 쉴 새 없이 뿌려집니다. 포항시가 형산강 수은을 흡착해 제거한다며 살포하고 있는 제올라이트와 활성탄입니다. 포항시는 형산강 22,000제곱미터 면적에 연말까지 모두 300여 톤을 뿌릴 계획으로 5억여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안정화재의 효과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부터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포항시 전문가 그룹은 활성탄은 수은과 친화력이 약해 흡착력이 떨어지고 제올라이트 역시 마찬가지여서 효과를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게다가 안정화재가 유속이 빠른 흐르는 물에서 효과를 낼 가능성은 이보다 더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체 상태에서는 가능한데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흐르는 상태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불가능하면 최소한 모델링이라도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이죠. 간단한 모델링. 포항시는 지난 4월 안정화재 사전 테스트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유속과 오염 면적, 깊이 등이 반영되지 않은 단순 실험이어서 실제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안정화재 유실 문제도 제기됩니다. 수은 흡착력을 높이기 위해 매우 작은 입자로 만든 안정화재는 태풍이나 홍수에 쓸려 내려갈 우려가 높은데 그럴 경우 이 사업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주 태풍 쏠릭의 북상으로 이 같은 우려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처리 효율은 좋겠지만 밀도는 가벼워지기 때문에 떠다닌다든지 쓸려 내려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항시는 사전 실험에서 효과를 확인해 문제가 없고 빠른 유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입장입니다. 평소에 형산강 유속을 감안한 매질, 제올라이트나 활성탄의 입격을 비중과 입격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형산강에 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화재 살포가 심각한 오염도를 줄이는 상징적 조치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실제로 효과를 거둘지는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원전 건설이 무산된 영덕 지역의 대규모 발전 사업 허가가 잇따라 나면서 곳곳에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 사업 허가만 10건에 이르고 폐목을 원료로 쓰는 발전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기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 곳곳에 화력 발전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임목 폐기물을 잘게 부순 우드칩을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소가 마을 앞에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산업자원부가 허가한 사업 규모는 5만 5천여 제곱미터의 터에 9.9 메가와트 규모의 발전기를 24시간 가동한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복숭아와 송이 주산지에 화력 발전소가 들어서면 미세먼지 등 환경 피해가 우려되고 불과 3km 떨어진 50천 상수원 보호구역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도 회사 측이 이 사실을 속였다고 주장합니다. 동네 목욕탕을 지어준다. 전기를 가정에 공짜를 준다. 이렇게 하여 남한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사인을 해줬는 것 같습니다. 이건 말고도 산업자원부가 영덕 지역에 허가한 대규모 발전 사업은 10건. 모두 풍력 발전으로 지난해 말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 사업 부지를 선점하려는 업체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풍력과 우드칩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되지만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나 종합적인 계획 없이 우후죽순 추진되면서 곳곳에서 마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허가와 주민 반발 사이에 낀 영덕구는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접수가 되면
개별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또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종합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허가 과정에서 주민 동의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경우 곳곳에서 주민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대구시가 청년 취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9억 4천만 원을 들여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일정 교육을 받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2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에 2년 동안 채용한 청년 1명당 매달 160만 원, 연간 1,92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월급이 2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급여액의 80%를 해당 기업에 지원하고 차액은 대상 청년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18살에서 34살까지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이 대상이며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2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속칭 자갈마당으로 불리는 성매매 집결지의 공영 개발을 위해 타당성 조사와 개발 수립 용역 업체를 내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은 주변 지역의 사업 타당성 분석 등을 통해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개발 구역을 지정해 영업 중인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조달청에 입찰 공고를 낸 결과 6곳에서 입찰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제15회 에너지의 날 행사가 오늘 오후 5시 228 기념 중앙공원에서 열립니다. 나누자 평화의 에너지라는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시민들이 직접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의 에너지 프로슈머 체험 행사와 시민 참여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오후 9시부터 5분간은 전국 동시 불끄기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에너지 시민연대는 지난 2003년 전력 소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8월 22일을 에너지의 날로 지정하고 다양한 시민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소방안전본부가 오늘 오후 2시 대구 9곳에서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합니다. 일반 시민들도 소방서에 문의하면 직접 소방차에 탑승해 훈련할 수 있습니다. 훈련 중 전통시장 등지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도 할 예정입니다.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소화전과 같은 소방시설 주변 5m까지는 주정차 금지구역이며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5m 이내도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지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5도, 안동 23도, 의성 22도로 하루를 출발하고 있고 낮 기온은 대구가 34도, 안동이 35도, 의성이 36도로 안동과 의성은 관측 이래 8월 하순에 가장 높은 기온을 보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내일 오전부터, 동해상은 내일 오후부터 태풍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매우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되는 만큼 큰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강수량은 30mm에서 80mm로 금요일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5도, 고령 21도로 출발합니다. 낮 기온은 대구 34도, 고령 33도 예상됩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21도, 구미 23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낮에는 문경과 구미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23도, 의성 22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 35도, 의성 36도로 덥겠습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22도, 낮 기온 29도입니다. 바다 물결은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네, 북상하고 있는 제19호 태풍 쏠릭의 영향으로 내일은 비가 오겠고
금요일 사이에 전국에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